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제가 2월 17일 모세TV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보여드렸던 사건 중에 예천 군의원 폭행 사건 그 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할 주제는 예천군 폭행 사건과 그 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스트리밍에서 예천군의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7명 다 제명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박종철 의원만 자유한국당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이영식 예천군 의장에게는 당원권 정지를, 나머지 5명 의원들은 경고 조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보를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제 예천군에서는 56억 원이라는 그 돈을 감당 못해요. 이제 박종철 예천 군의원 폭행 사건은 거기 예천 군의원이 또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인데 그 가이드가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그 폭행 사건이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폭행 사건 때문에 캐나다에서 재판을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이 의리가 대단한 게 자기 국민이 당한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또 자기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엄격히 하는 그 의의를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로펌이 그 56억 원의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문재인도 예천군에 예산을 주지도 않고 경상북도에서도 예천군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6억 원이면 참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예천군의 국민들이 예천 군의원들 사퇴하라고 엄청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뉴스를 보겠습니다. 로 와이스틴 손 로펌이 워싱턴 지역 한인 가이드를 폭행한 경북 예천군 박준철 의원 등의 500만 달러 하나와 약 56억 4천만 원 이상 고액 소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로펌은 23일 오전 11시 버지니아주 에난데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철 의원 등의 고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그 액수는 최소 200만 달러, 22억 5,700만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로펌은 이날 오후 10시 공문을 통해 500만 달러, 약 56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했다고 알려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가해자 박종철 의원, 폭행 현장에서 박 의원을 말리지 않고 방치한 사람들, 경상북도 예천군의 조직이다. 청구 대상자 이름은 이영식, 박종철, 권도식, 김은수 등이다. 검사 출신인 노승훈 로 와이스틴 손 로펌 변호사는 CCTV 영상에 보면 박종철은 워싱턴 한인을 우발적으로 한 번만 때린 게 아니라 펀치를 2번, 3번 가격했고 피해자 얼굴에 피가 흘렀다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심각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기 때문에 공범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 남이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는 게 군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짓이고 또 군의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부위를 보고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파트너인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는 피해자인 워싱턴 한인은 이 사건이 크게 번지기를 바라지 않아 꾹 참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가해자들의 대처 방식은 시사적이지 않았고 피해자를 더 괴롭게 했기에 우리는 꼭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로펌은 공문에서 예천 군의원은 워싱턴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한인 가이드에게 불법 성희롱 안내를 요구했다. 가이드가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적대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예천 군의원은 결국 가이드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지금 일상생활이 망가지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은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면 500만 달러가 넘어간다며 우리 의뢰인은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액 소송은 형사, 민사로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관할권 문제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한국, 캐나다, 세계 국가의 법이 얽혔기 때문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곳은 캐나다, 피해자는 미국 국적을 지닌 한국계 미국인, 가해자는 한국 국적자다. 시간이 걸리고 풀어야 할 문제가 어려워도 로펌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승훈 변호사는 복잡해도 문제될 것 없다며 미국 형법상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박종철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고 민법상으로는 박종철과 공범의 자산에도 접근해 받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폭행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6시경 캐나다 토론토 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CCTV 영상 안에서 박종철 의원은 오른손 주먹으로 버스 앞좌석에 앉아있는 워싱턴 거주 한 가이드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얼굴을 맞은 워싱턴 한인은 깨진 안경 파편에 미간이 찢어졌고 고개를 떨군 채 얼굴 부위를 움켜쥐었다. CCTV 영상이 공개되기 전 예천군 의원은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군의회는 언쟁을 하던 과정에서 박종철 의원이 그만하자 손살이 쳤는데 여기에 가이드 얼굴이 긁혔다고 해명했지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래서 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또 무슨 의원 이런 지방자치단체 없어져야 합니다. 어떤 서울시의원이 또 사람을 또 살인 교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는 그 시의원이 또 살인 교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 시의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또 자격이 없다고 어떤 뉴스에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또 선거 비용으로 국민 세금을 너무 낭비하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장, 도지사 때는 그냥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장, 도지사 국민으로 직접적으로 뽑는 것 단점이 대통령 따로, 시도지사 따로, 또 시, 군구, 의원 따로 막 따로따로 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도지사는 사실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선거로 인한 세금을 그리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예천군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폭행 사건은 그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라, 아마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병준 폭행 예천군 의원 영국 입당 금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이 폭행한 예천군 의원들은 영국 입당 금지라고 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추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당, 경북도당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일 예천군의회의 해외 가이드 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박종철 군의원은 영국 입당 불허 조치와 함께 예천군의회의 박 의원 제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있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진상조사를 거쳐 당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징계할 계획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가해자에 대한 기록을 당해 반드시 남겨 영구적으로 입당을 불허토록 하고 예천군 의회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해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해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의원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행위에 대해 상한 징계를 할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다. 예천군 의회 의원은 총 9명으로 한국당 7명, 무소속 2명이다. 지난 4일 한국당을 자진 탈당한 박 의원은 앞으로 한국당에 입당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쫓겨났어요. 그 예천군 의회 의원이 한 몇십 명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적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예천군 의원 9명은 이제 미국이 제시한 56억 원의 그 고액 소송된 그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있어요. 이제 그 예천군의회 의원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또 한국당 경북도당과 예천군 당원협의회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당 경북도당과 예천군 당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예천군 의원 해외 연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경북도당과 예천군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한국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신명시켜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폭행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제 예천군도 56억 원이라는 그 손해배상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 예천군은 이제 유령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 시공구가 적자가 생겨가지고 돈을 갚아내지 못한다면 그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그 도시는 유령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 군의회 해체하고 또 군의원들 사퇴하라고 하면서 또 목소리를 높이. 그리고 예천군 의원 폭행 사건이 일어난 그 후 근황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예천 군의원 폭행 사건 그 이후에 예천군의회 군의원들 그리고 예천군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군의원에게 폭행당한 가이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예천군 의원은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엄청 시끄럽게 했죠. 그런데 또 예천군 의회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일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화제가 됐던 뉴스의 그 상황을 알아보는 뉴스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경북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폭행 파문 그 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천군 의회 폭행 사건 때문에 의원 2명이 제명되고 예천군 의회에는 7명이 남아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일까요? 예천 구민들은 이들 자신의 대표를 인정하고 있었지 폭행을 당했던 가이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예천군의 한 새마을금고 인근 주차장 차를 가지러 걸어가는 여성의 뒤를 한 남자가 쫓아가더니 욕설을 퍼붓습니다. 네가 뭔데? 뭐야? 왜 이래요? 운전 못해요. 네, 여기서 욕설이 나왔죠. 이번에 남성의 손이 여성의 얼굴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패 죽이겠다면서 주먹이 오른쪽 주먹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두 눈을 뽑아버린다면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피부에 막 닿았어요. 여성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하자 그제서야 남성은 자리에 뜹니다. 패 죽인다면 어디가 왜 도망가냐고 왜? 네, 도망 못 가. 야 이모야 도망 못 가. 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나 있죠. 이 남자는 김문수 예천군 의원의 남편인 이모 씨입니다. 문제 해외 연수를 다녀온 김 의원이 한 지역 행사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주민들로부터 망신을 당하자 아내를 비난한 주민을 쫓아가 안갚음한 겁니다. 군 의원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무슨 낯짝 들고 여기 왔어? 왜 왔어? 초청도 안 했는데 자신의 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서 욕 몇 마디 했습니다. 이 씨는 원래 예천군 재선 의원이었지만 폭력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아내인 김은수 의원이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피해 여성이 한 말이죠. 유권자로서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은 군의원들 행사장 오면 주민들이 쫓아내고 난리인데 말도 못해요.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요.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경련이 와서 언제 어느 때 나타나서 또 보복을 할지 무서워요. 군의원 9명 중 2명이 제명되고 7명이 나왔지만 주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군 의회는 어떤 상태일까? 한동안 어지럽게 붙어있던 해외 연수 추태를 비난하는 현수막도 비난이 적힌 메모지도 사라져 말끔해졌지만 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원실 대부분이 잠겨있고 의정화동 게시판에선 오래 활동한 사진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천군 그 폭행 사건 때문에 완전 동네 망신 돼버렸죠. 그래서 시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게시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활동을 안 했잖아요. 행사를 안 나갔잖아요. 나가기도 지금 그런 상태. 하긴 그렇겠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예천군 의원은 분노한 민심을 우려해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개점 휴업, 흰물위의 상태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도 세금을 꼬박꼬박 챙겨왔습니다. 폭행 추태가 불거진 1월에도 의원 2명이 제명된 2월에도 그리고 이번 달에도 총 6천여만 원, 회인당 277만 원씩 이 의원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의회가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시의원들은 공짜로 돈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천군의 사무과 직원의 말로는 이건 출석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거니까 의정 활동비는 110만 원, 월정 수당은 167만 원으로 거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떼고 개인별로 좀 다르거든요. 나온 군의원 7명에 대한 주민 소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만 활동하던 주민 소환 추진 모임이 오프라인에서 첫 회의를 갖고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들은 주민 소환이 가능해지는 선거일 1년 후, 그러니까 오는 7월부터 청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예천군 의원 주민 소환 추진 모임에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늘 만난 거고요. 주민 소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명으로 군의원 두 자리가 비어있지만 4월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제명된 두 사람이 불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복 소송을 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명된 의원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간 곳은 캐나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해 제명당한 박종철 전 의원의 농자재 업체. 네, 인근 상가의 주인 말로는 최근에는 박종철 전 의원을 못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했다 제명된 권도식 전 의원은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권도식 의원의 말로는 고민 중인 게 맞습니다. 술 한잔하러 가자 이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리니까 저는 그게 좀 많이 억울하죠. 일각에선 이 지역 국회의원 최규희 의원에 비해 권 전 의원이 과도한 처분을 받았다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도식 전 의원은 여성 접대부 있는데 가자는 말만 했다. 제명당한 반면 최규희 의원은 그런 곳에 직접 다녀왔는데도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불복 소송을 통해 복귀할 경우 큰 논란이 일겠지만 그러지 않는다 해도 제명된 두 의석은 다음 지방선거가 있는 2020년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9년 2명이면 의석 비중이 22% 이상 되는데 3년 이상 국민의 중요한 주권이 정지되는 이라고 예천군 명예회복 범국민 대체위원회 사무총장이 한 말이죠. 예천 군의원에게 폭행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가이드는 사건 이후 2차 피해를 혹독하게 겪고 있습니다. 한국 단체 여행객들이 이 가이드의 안내를 거부하면서 올 들어 당한 건 또 일을 못했습니다. 각종 추태로 나라 방치는 시킨 예천군 의원들, 그들의 해외 연습 폭행 파문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한국 단체 여행객들이 이 가이드를 안내를 거부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잘못한 건 가이드가 아니라 그 예천군 군의회 의원들인데요. 김은수 예천군 의원 남편 말로는 군의원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아내에게 무슨 낯짝 들고 여기 왔어 하는데 초청도 안 했는데 자신의 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화가 나서 욕 몇 마디 했는데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김은수 예천군 의원 남편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예천군 의원 남편 되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또 예천 군의원이 또 제명되고 남은 7명이 주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그 군의원들이 막 폭행을 해놓고 그걸 방관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천군 의회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예천군 의회는 일하지도 않은데 의석 참가 수하고 상관없이 월급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군의원들은 일하지도 않고 돈을 버나 봐요. 국회의원도 일하지도 않고 돈 번다는 얘기도. 지금까지 예천군 의원 폭행 사건과 그 근황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천군 의회는 지금도 신뢰받지 못한 상태고 폭행당한 가이드도 일거리가 없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가이드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 의하면 56억 원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것이고 가해자들의 죄질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최대 200억 원까지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변호사들은 200억 원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현재의 자산 몰수와 미래의 자산 동결 등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배상금을 모조리 징수하겠다는 자세이고 이 200억 원이 국민의 세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TV 모세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